국방운영계획은 국회수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방운영 선진화 또 국방운영개혁과제를 보면 65만의 그 병력이 먹고 자고 있고 교육훈련하고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 양이 분야별로 방대하다는 거죠. 이런 방대한 분야를 저희들이 국방계획 2020 기본계획에 국방운영 분야의 39개의 과제를 계획과제를 제기를 해서 실었습니다. 그 39개의 과제를 정말 명쾌하게 분석, 평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신 김준석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가지 분야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방계획 기본계획의 그 기본 정신은 뭐였냐 하면 우선 실현 가능한 계획 과제부터 해나가자. 왜 그러면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했냐? 이 부분은 많은 또 비판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보여주기 식의 그런 계획 과제를 선택하고 됐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계획을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현 가능한 부분은 과거에 그렇게 해오면서 사람이 바뀌거나 또는 주변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계획만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종이 계획을 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앞서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계획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초지일관 좀 끌고 나가서 성과를 보자. 그래서 실행 중심의 계획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지금 계획의 2020의 계획의 핵심도 결국은 병력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질을 높이자. 이것은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업무 효율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의 질적 향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한 계획의 과제간에 있어서 이것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A, B, C라는 계획 과제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연결이 고리가 있어야 된다. 그 연결고리가 잘못됨으로 해서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또 국가 예산, 아까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의사결정 회의체를 통해서 이것이 법적으로나 또는 행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고 또 계획의 공감대를 확보해서 우리 스스로 내 외부적인 계획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취지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앞서 이제 김 박사님께서 분석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군 책임 운영기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월 29일 날 지난 연도에 실시한 계획 과제의 추진 성과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가장 계획 분야에서 그런 대로 잘 된 부분이라 예컨대 국방 인쇄소 한 군데만 국군 인쇄소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약 반 정도 거의 줄였습니다. 인원은 반 정도 줄이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성과는 40% 이상이 증가하다. 생산성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 병원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이것도 마찬가지 약 한 40% 이상으로 48%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군 책임 운영기관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행정형의 그런 군 책임 운영기관으로 인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각 군에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은 국군인쇄청이 된 이후에는 국방부 합참 또 정부기관에서 원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다. 국방부의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몇 명이 와서 즉시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남아서 했겠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딴 데서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에 이제 우리가 국방 방위력 개선 사업에 보면 각종 교범, 교보제를 연간 발간하는 예산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대략 110억에서 150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업형으로 된다면 얼마든지 그걸 수주해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보면 학교 기관들 보면 인쇄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그 학교 기관의 인쇄수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납부되어 있고 군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용도라든지 또 기술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기업형의 책임 운영기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민간자원 활용 확대라는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불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저도 마찬가지 공감을 합니다. 국방 예산의 전체 예산에 비교해 보면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한 적은 액수겠지만 국방 예산을 전체 보면 증가율이 7.6% 있어야 국방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 어땠습니까? 3.8%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정말 근검 전략하고 줄이고 절감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도 명분이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비록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절감하는 근검 전략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도 보여주고 국민들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 업무의 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획득 운영 체계에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또는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한 마찬가지 저희들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총수밀 무기체계 관리 제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의 분명한 운영, 국가 예산 운영이나 관리나 또는 조정,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방 예산의 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우선 조직적 통합이 있어야 되고 예산적 통합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구조상에 이 부분이 정말 업무가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방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안 나간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섹션에서 봐왔다시피 성과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대 효과가 너무 높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못 맞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채찍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이제 많은 분들이 국방 운영 부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백화점식으로 널려 있어가지고 뭐 핵심이 없는 것 같다. 하나하나 보고를 받아보면 또 들어보면 그럴 것 같다 하는데 실제 또 듣고 이제 끝나고 나면 뭔가 잡히는 게 없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저희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국방 운영 계획이다 그러면 딱 잡히게 뭐가 국방 운영 계획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의 홍보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앞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사실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뿐만이 아니고 바깥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폐쇄적으로 일할 게 아니라 국방 운영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정말 펼쳐놓고 국민들한테 또 많은 학자분들 또 연구원들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또 그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방 정책을 가지고 개혁하고 선진하는 문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심포지움 하는 것은 아마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국방 개혁